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병태 교수의 화학 강의를 맡고 있는 안병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금이 이지우입니다. 안병태 교수의 과학 강의 제7회째입니다. 아마 2021년 올해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내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소 에너지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는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이것의 핵심은 어떻게 값싸게 생산하고 그러면서 또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또 운송과 저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가,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소의 생산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여기 5가지를 적어 놨지만은 요거는 주로 1, 2, 3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먼저 회색 수소. 이것은 화석 연료로 물을 가열해서 수증기를 만들어 메탄 가스를 혼합해 발생하는 수소를 포집하고 그대로 온실가스인 CO2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소는 없지만은 그대로 CO2가 발생해서 그대로 배출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청색 수소. 이것은 생산 때 발생되는 CO2를 분리해서 저장해서 예를 들어서 동굴에 저장한다든가 혹은 바다 물속에 저장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분리해서 공기 중에 배출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녹색 수소. 이것은 이제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전혀 공해가 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홍수소라고도 하는데 이는 원자력을 이용해서 그 원자력의 열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것은 청색과 녹색, 이것의 혼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메탄을 열분해해서 탄소와 수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탄소는 고체의 고운 가루가 되어서 이것은 따로 모아서 여러 다른 산업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하면서 수소도 돈이 되고 탄소 가루도 돈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걸 넣어서 이것도 매력적인 것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여기에는 크게 발전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1, 2, 3이 주가 되고 4, 5는 그냥 생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리는 것에 그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색 수소, 이것을 부생수소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CO2가 대량 발생됩니다. 그러나 석유화학공업이나 제철공업에서 부산물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값이 싸죠. 대부분은 비료와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그리고 생산 비용이 한 $1 킬로그램당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이런 단점이 있다. 이것은 사실은 탄소 제로에는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회색 수소, 부생수소 공장이 참고로 나와 있는데 석유화학 공장이나 제철소 공장 과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색 수소, 이걸 계질 수소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메탄, 석탄, 메탄올 등 천연가스 이런 것 등을 수소로 개질하고 그때 발생되는 CO2는 포집을 해서 이것은 공기 중에 배출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산물인 이 CO2를 운송 저장하는데 파이프라인이나 격리 시설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돈이 회색 수소 그냥 그대로 내놓은 것보다 한 50%가 더 들어요. 그 다음에 청색 수소를 실행 가능한 선택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포집 비용을 줄이고 포집 완성도를 더욱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청색 수소 이것을 계질 수소라고도 하는데 공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 수소 이것은 CO2가 발생이 없는 물 전기분해다. 이는 전기와 전해조로 물을 분해한다. 그러면은 전기는 어디서 나느냐? 이제 여기 이제 또 관건이죠.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생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킬로그램당 4불 내지 6불 정도고 전기와 전해조 비용을 줄이면 이걸 갖다가 킬로그램당 2달러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연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재생에너지 의존하는 전력망에서 장기간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이 여러 그 저장한 것을 많은 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 저장 방법이 암모니아는 쉽게 액화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암모니아를 다시 또 수소를 떼어내서 쉽게 또 떨어지고 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단가가 회색 수소와 비슷한 선으로 내려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녹색 수소 이것은 수전해 수소 이렇게도 부릅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하는 거니까 수전해 수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뭐 큰 장치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전극이 있고 물이 있고 하면은 거기서 전해조해서 물이 그냥 분해돼 갖고 전기를 통하면은 은근히 수소, 양극수, 산소, 수소, 산소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좀 더 이해하기로 하고 이제 여기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메탄을 열분해하는 청록색 수소 이렇게 하는 걸 봤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체 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는 메탄을 열분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는 이제 여기는 메탄을 열분해하기 위해서는 열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물 전기분해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이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나오는 수소가 이제 거의 1.1톤이 여기 나와요. 똑같은 양이 나오는데 수소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 어떻게 됐어요? 이 메탄과 물 들어가는 양들의 차이가 나와 있죠. 메탄은 굉장히 많은 4.4톤이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솔리드 카본이 3.3톤이 나오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폴루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요것을 이제 잘 활용하면은 아주 값 있게 활용해서 이 가격을 갖다가 좀 이렇게 보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수소가 이 물을 이렇게 9톤을 이게 넣었더니 수소는 1.1톤이 똑같이 나오지만은 산소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분석한 여기에 각 그 에너지 투입, 그 다음에 수소 생성,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드는
비용 수소에 아까 말했던 회색 수소, 청색 수소, 녹색 수소, 이 분홍색 수소, 이것은 청록색 수소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다 올려놨죠. 여기에 보면은 1번은 회색 수소는 이렇게 많은 CO2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메탄 혹은 여기에서 하는 이것도 보면 2번 수소인 여기 또 CO2가 상당히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기분해라든가 핵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청록색 수소 이런 것은 거의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현재는 대부분이 수소가 이 회색 수소인 이 석탄 혹은 메탄 혹은 메탄올 이런 걸 이용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현재는 싼 거예요. 근데 많은 수요가 되면은 이거 이제 가격이 이게 부족하면은 결국은 다른 방법을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는 요거는 5% 미만이고 요것이 대부분 회색 수소로 95%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는 종합해 놓은 건데 가격이 그때요. 그냥 현재 이거 자꾸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은 되게 그레이 수소, 회색 수소, 청색 수소, 녹색 수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생산이 2050년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20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소의 이 수전에는 거의 활용하지 안 하고 있어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 포사일,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앞으로는 수전해가 많이 사용되고 또 블루수소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수전해가 60% 이상, 또 블루수소가 40% 가까이 이렇게 활용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발생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작은 전기로서 더 많이 물분해가 일어나게 하는 이것은 보통 백금 전극을 사용했는데 백금은 비싸죠. 그것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극을 갖다가 백금 대신에 구리, 코발트로 성능은 비슷하지만 비용은 확 줄어드는 이런 걸로 해서 여기 보면은 또 오른쪽 여기에는 볶음이 보글보글 이제 나고 여기는 이제 늦게 납니다. 왼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을 갖다가 촉매를 쓰고 그 다음에 계량을 해서 더 효과적인 수소 생산을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한국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세계 여러 대형 가스회사 수소 생산 공장 이런 그림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또 이야기할 것은 생산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장과 운송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장과 운송에서 수소가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 고체 상태는 상당히 이거는 또 아주 특수한 경우고 되게 기체 상태도 있죠. 이게 이제 온도와 압력을 가해서 액체 상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고압 기체 수소 저장 용기는 수백 기압의 700기압 하여튼 이런 높은 압력을 견디는 강한 소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철이라든가 다른 강한 소재는 자꾸 이제 무게가 두껍고 더 하려면 무거우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신소재를 개발을 하고 또 카본 이 섬유로 해서 복합 소재로서 감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기도 상당히 앞서고 있어서 그런 저장 용기를 가볍고 강한 이런 용기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소를 갖다가 부피가 많이 차지하죠 기체니까. 그러니까 안정하게 많은 양을 담을 저장 합금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 기체보다는 액체가 제일 단위 부피당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즉 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액체 상태가.
그러니까 액체 상태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운송에는 가벼워야 하고 강하고 그 다음에 진공으로 초진공에다가 열이 단열되는 이런 용기 개발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체 상태의 수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이 액체 수소는 기체보다도 780배로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 수소보다도 압축 수소 이거보다는 1.75배의 또 밀도가 높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것은 압축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수소 이런 것들로 활용하면은 이제 더욱더 효과도 높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건 뒤에 또 보기로 하고, 자, 우선 이 수소는 인계 온도와 압력이 영하 240도씨, 그 다음에 13기압.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인계라는 것은 아무리 이게 예를 들어서 수단을 가해도 어떤 그 온도 이하가 돼야만이 액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240도 영하 240도라 했는데 영하 230도다, 영하 200도다.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이건 액체가 안 되고 기체로 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기압도 13기압이라면은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기압이 13기압보다 안 세면은, 예를 들어서 대기압에서는 그 수소는 아무리 온도를 250도, 260도, 270도까지 내려도 이것은 액체가 안 된다 하는 그 한계의 임계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용어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낮은 온도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은 이제 액체 헬륨이 공기 중에 있는 그 헬륨을 갖다가 액체로 이렇게 이용해서 열교환 장치를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수소 240도, 영하 240도, 영하 250도, 영하 260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일반적으로 열교환 장치로서 영하 253도 이하고 상기압 이상의 높은 이런 압력에서 안정화된 상태에서 저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액체 수소는 상당히 낮은 온도가 필요하고 이제 압력은 압력도 뭐 상당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자, 현재 이용하는 두 가지 저장 방법을 한번 보면은 대부분은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압 탱크를 사용합니다. 고압 탱크 수소는 초고압 탱크에 저장하며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의 경우 700기압의 탱크에 수소 가스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액화수소, 이제 액체 수소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더 그 대신에 온도가 영하 253도 이하 떨어져서 이렇게 압력은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압력을 가해서 액화 상태의 수소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액화 수소와 기체 수소의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운송량은 액화 수소는 3톤이 되고 기체 수소는 250kg밖에 안 됩니다. 또 이 충전소 부지가 이렇게 훨씬 액화 수소가 더 적게 사용되고 또 충전 속도도 빠르고 또 어떻습니까? 충전소의 전력 사용량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액화 수소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체 수소. 이걸 현재 전국의 60여 개 수소 충전소는 모두 기체 형태의 수소를 저장한 뒤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술을 액체 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한국전기연구원이 이런 데 대해서
대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액상수소의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압 저장 탱크가 필요 없고 상온에서도 수소 저장이 가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수소 가스는 아까 말씀드린 가스에는 고압으로 압축하고 탱크나 트레일에 저장하는데 압축 수준이 무려 아까 700기압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기압이 필요하다. 또 액체 수소 가스로 매우 낮은 온도로 냉각해서 액화하는 것은 부피 대비 무게가 무려 부피가 800배나 작아지고 보관 안정성도 높고 운송 효율도 훨씬 높다. 이런 거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액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굉장히 낮춰야 하고 극저온이 가야 되고 또 수소가 다시 증발하지 않도록 손실 없이 최소화하면서 오랫동안 장기 저장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기술 개발, 이것은 안정성, 효과성, 경제성 이런 것이 가이드인데 제로 보일러, 그러니까 이 온도가 조금 낮아서 200 마이너스 240도, 뭐 250도 고철을 해서 이제 이렇게 기체가 되려면 그걸 다시 액체로 만들고 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액화수소로 제로 보일러 기술은 액화수소 보관 용기 안에서 기화되는 수소를 자동으로 다시 극저온 냉각을 통해서 100% 재응축의 액체 수소로 만들어 보관하는 기술이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액체 형태의 수소는 가스 대비 부피가 적고 또 고압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충전소 등에서 수소를 보관하기 위해 부지는 대폭 줄이고 수소 저장량은 늘릴 수가 있다. 또 수소 저장의 안정성이 높아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용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스트는 광주 가기원입니다. 키스트는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원이죠. 그리고 포스코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소 발생 장치, 그다음에 수소 저장 장치, 그다음에 수소를 갖다가 다른 걸로 저장해서 다시 또 수소를 만드는 이런 연구 등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가스차 충전소가 여기 한 가지 보여줬는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빨리, 그리고 여기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게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설치가 용이하고 또 생산 유니트도 그렇게 대규모의 그런 생산 유니트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조그만 부지만 있어도 이렇게 생산 유니트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장기적인 과제는 세상에 이제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온 가정에도 사용하고 이러려면은 수소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또 메탄 수송을 위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활용도 하고 또 그 외에 대규모의 저장 방법 및 수소 지하 저장 장치 관계인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그 수소가 폭발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수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수소가 아주 쉽게 발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수소는 가볍기 때문에 바로 새든지 해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요새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무거운 것은 깔아앉아서 폭발을 하고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만은 수소는 굉장히 가벼워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어떤 저장 창고가 터졌다. 그러면은 아주 정말 화재가 큰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굴이나
혹은 또 저장 방법을 아주 안전한 곳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량의 어떤 수소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소 폭탄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소 폭탄은 핵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고 수소 에너지는 화학 반응, 수소가 타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것이라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탱크를 어떻게 총알을 쏘아갖고 거기에서 어떻게 화재가 폭발이 나는가 그런 연구도 해보고 많은 실험을 해서 수소가 오히려 그 천연가스나 이런 것보다도 안전하다는 것이 확실히 그 확립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수소 자동차를 타면 휘발유를 넣은 자동차보다 혹시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보통 승용차에서 휘발유를 넣을 때 뭐 차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개 한 50리터 들어간다 하면은 연비가 10km를 치면은 얼마에 한 500km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근데 수소도 만약에 스스로 충전을 해서 이건 자동차 배터리와 수소 연료전지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할 이야기지만은 수소도 한 뭐 5kg, 10kg 그러니까 그 정도 수소를 넣으면은 그걸로서 그냥 500km 이상은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은 연비가 가솔린 이런 거에 먹으면서 가격도 오히려 아직은 아니지만은 저렴하게 현재로는 회색 수소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가격이 쌉니다 오히려 이상입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이로써 이번 학기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또 우리 궁금이도 굉장히 아주 많은 역할을 해서 궁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